소윤이도 키고. 자, 책 다 읽었어요? 책 재밌지? 별로야? 봅시다. 보이십시다. 자, 책 다 읽은 사람. 윤준, 소윤. 하진이는 조용히 해. 하진이는 책 다 읽었어? 아니요? 너 책 있어? 네, 근데 몇 페이지 읽었어? 3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사무실? 네, 바지런 읽어야지. 또 하지. 그 다음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자, 한 거 얘기해봐. 윤준, 문단 쓰기, 문장 쓰기 안 했어? 소리. 소리. 질문단이요. 제 문단. 한자 다 외웠어, 윤준? 아니요. 소윤, 문장 쓰기, 문단 쓰기. 못 썼어요. 몇 문장. 문단 못했어요. 문장 쓰기 했다고? 네, 못했어요. 한자는 다 외웠어? 네, 하진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했나? 자, 퀴즈 내겠습니다. 하진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위치한 도시는 어딜까요? 제네바? 제네바.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소윤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는 독일? 독일. 윤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무엇이라 불리는가? 가상화폐. 가상화폐. 하진이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인가? 4번에 볼까? 탄소 중립. A, B, C, D 중에 뭐야? 하진아. 뭐야? 나 얀덕가 먹을래? 비빔? 그리고 또? 안 매운데. 하진 빨리 대답해.
하는 거잖아. A, B, C, D 중에 뭐야? 모르겠어요. 몰라? 골라. 하나, 골라. 객관식이잖아. B, B? 틀렸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그래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소윤이 하멜 표류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것인가? 소윤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윤준 1야드는 몇 센티미터에 가까운가? 1야드 1, 75cm. 아닙니다. 91cm입니다. 1번 91cm 1야드. 자, 그다음에 사진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그렇죠. 노르웨이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만 합니다. 소윤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은행을 상대하죠. 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윤준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심리학에 처음 도입한 인물은 뭘까? 누굴까? 윤준 누굴까? 음, 페르소나. 뭐, 응? A, B, C, D 중에 누구야? 어디야? C, 어? C, C 아들러?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이야. 융. 페르소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너희들? 페르소나? 어렵죠? 개인이 심리학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걸 페르소나라. 융입니다. 융. 하진이 할 차례지. 하진이 물체가 운동 방향에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마찰력, 오 마찰력. 그렇죠. 알고 있었어? 아니요? 소윤이 공기의 주요 성분은 소윤이 산소, 어? 산소, 산소? 아닙니다. 네, 공기의 주요 성분은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우리 응급할 때 질소를 막 투입해주잖아. 자, 그다음에 윤준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도시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도시 어딜까요? 뉴욕, 아닙니다. 브뤼셀이에요. 브뤼셀. 그다음에 하진이 삼국 유사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진이 1년, 1년입니다. 1년. 삼국 사기는 김부식이죠? 김부식. 조용히. 소리의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은
소리의 속도 가장 느린 매질은 뭘까요? 먹으면 안 돼. 소리를 내는데 가장 늦게 전달되는 거. 뜨거운 거구나. 아, 소연아, 뭘까? 친구, 어? 이거 먹어. 친구, 몇 번, 뭐? 4번이에요. 어, 진공, 정확히 대로 진공 맞습니다. 진공이 가장 늦죠? 윤준, 미국의 현행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가? 몇 년? 윤준, 5년? 아닙니다. 4년 중임제. 그러니까 4년 동안 하고 2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이 다음 중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 학파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학파일까요? 사진이. 동아주의 학파. 응? 오우, 통화주의 학파. 잘하네. 네,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어려운 경제학을 잘하고 있대요. 자, 소윤이 노벨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정된 상은 화학파? 아니, 화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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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경제학상입니다. 18번 윤준.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내세운 슬로건 중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골라 A. 틀렸어요. 척, 왜, 척, 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척은 거절한다는 거야. 외놈, 일본 놈을 거절하고, 척, 양은 양놈, 이렇게 다른 데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척, 왜, 척, 양. 오늘 하진이 사람의 눈의 빛을 감지하는 부분은 망막, 망막, 오, 하진이 과학을 잘하네. 망막입니다. 소윤이 소확행이란 말에서 소는 무엇을 뜻하는가? 작을 소, 네, 작다. 자, 윤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응? 자, 윤준, 상식 문제 내가 준이를 위해서 하나 내줄게. 상식 문제. 자, 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그런 게 있어요? 음,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기념하는 국경일. 헌법 8월 15일. 예? 헌법 전문에 대해 이게 들어가요. 뭘까요? 제헌절은 알아요. 연절 말고 무슨 절? 모르겠어요. 보기 줄게. 1. 개천절. 2. 3.1절. 3. 광복절. 4절. 광복절. 아닙니다. 3.1절. 3.1절입니다. 3.1절 기억해 주세요. 3.1절 중요합니다. 뭐 이게 50이
자, 지금 누구야, 온유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못 들어오나 보네. 그 줌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어? 아, 못 들어오지? 네. 왜못 들어오지? 우리 중에,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전체 줄거리, 체리, 새우, 비밀글입니다. 우리 사진은 다 안 읽었지만, 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고은은 자신이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는 어? 잠깐만. 아, 시온이 이제 플라게트. 잠깐. 됐다. 됐네. 자, 아직 전체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우리 조용히 해. 자, 온유. 응? 들어오느라 고생했어. 응? 어. 온유는 책 다 읽었어? 응? 안 읽었어? 응. 이렇게인가? 어? 그저께인가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 몇 페이지 읽었어? 저희 몰라요. 온유 6학년인가? 아니요, 5학년. 5학년이야? 사진이랑 똑같아? 네. 어. 그러면 책을 몇 페이지 읽었다고? 33초까지. 한, 사진이랑 똑같네. 33쪽? 응.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중학교 2학년 고은, 주인공이 고은은 자신을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남몰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존재에 대한 혼란을 안고 살아간다. 고등학교 때, 인간들 벌써 중학교 때 이런 고민을 하나 봐요.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쓰게 된 비밀글 과제를 계기로 고은의 내면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고은은 반 친구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타입이 아니다. 언제나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편이며 단짝 친구도 없이 혼자 점심을 먹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 그녀는 종종 체리새우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며 속마음을 풀어낸다. 예. 이게 또 좋은 방법이죠? 체리새우. 체리새우가 어떻게 생긴 거지? 체리새우. 체리. 박사님 새우 좋아하는데. 체리새우. 아, 요런 게 체리새우래. 귀여운 거. 그래, 맞아. 너 어떻게 알아? 귀여봤어요. 또 왔어? 요런, 네. 지금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왜?
제가 물 관리 안 해서요. 아이고, 음, 그지? 자,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느끼기 때문이다. 고은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외로움을 솔직하게 블로그에 적는다. 그녀의 글은 때때로 시처럼 감상적이고 때로는 날카롭게 세상을 응시한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일상은 어느 날 기점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왕따 논란에 휘말린 반 친구와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반에서 인기 많고 활발한 지원 무리가 은근히 따돌림을 주도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자의 위치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방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된다. 같은 반 친구 한결과 교류는 고은에게 조금씩 변화를 준다. 한결은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고은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다.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책과 문학을 매개로 조금씩 가까워진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고은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심코 지나왔던 관계 속에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고은은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어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늘 바쁘고 동생은 어린 나이에 비해 철이 너무 들어버린 듯하다.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고은은 자신이 어른들의 결정하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자주 느낀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내면의 힘을 키워간다. 국어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관심 등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고은에게 큰 용기를 준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고은은 비밀 글이라는 과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처음에는 단지 숙제로 여겼던 글이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는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글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느낀 감정과 솔직하게 정리하면서 비로소 나를 글로써 드러낸다. 그 글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것이다. 고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소심한 면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많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도 작은 우정이라는 빛이 스며들며 앞으로 시간들이 이전과 다를 것임을 예고한다. 네, 체리새우 비밀 글입니다만 이제 한 소녀가 성장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죠? 그런 것들을 글로써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은, 주인공이죠? 내성적이고, 어, 내성적인 중학교 2학년 소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하진이, 하진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네. 음, 윤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네, 음, 소윤이도 친구들과 잘 지내? 네. 온유는 저도요. 잘 지내? 어, 네? 친구들과 잘 지내냐고. 네. 자기 교실에, 자기 반에 왕따가 있는 친구 손 들어봐. 자기 반에 왕따가 있는 친구. 자기 반에. 없어요? 다행이네.
자, 그러니까 우리 학교 폭력 알죠? 학폭. 음. 요즘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해갖고 학교 폭력하면 큰일 나죠. 근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뭐 다반사였어요. 학교 폭력. 근데 왕따와 학교 폭력이 왜 있는지 알아요? 왜 있을까? 온유 왜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다 싫어하니까? 다 싫어하니까? 왜 싫어해? 네. 너무 막 잘난 척하거나 어, 이래서. 음, 왕따는 학교 폭력은요. 그것도 하나의 왜곡된 놀이래요. 놀이. 음, 이렇게 너무 가둬놓으니까 그 가둬놓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내성적이지만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죠. 어, 못 어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의 블로그, 체리새우를 통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감성이 풍부하죠. 이렇게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한결, 고은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학생, 도서관에서 고은과 자주 마주치며 점차 친구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어 내면에 상처를 숨기고 있다. 고은과 우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치유하게 된다. 지원.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비밀 글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나조차도. 본인 내면 깊숙이 감정을 표현한 블로그 글귀로 자기 고백의 자 문이자 자기 보호막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또 누군가의 한 줄의 말이 어떤 날의 구원이 되기도 해. 글쓰기의 위로와 힘을 보여주는 대사.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더 아팠다. 표현의 필요성도 그죠? 침묵하면 상처가 서로 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나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 내적인 변화죠. 자, 체리새우는 작지만 진한색 가진 생물이래. 고온이 존재에 대한 상징. 작지만 자기색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감상문 쓴 거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예시인데.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소녀의 내면 여정을 섬세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거창한 사건도 없어도 감정의 결을 따라 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슴을 올린다. 주인공 공우는 말하지 않던 아이에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 그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독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체리새우라는 닉네임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자,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일 수 있지만 작지만 빛깔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이 작품을 통해 일깨운다. 또한 청소년기의 외로움, 따돌림, 무력감, 우정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면서 말하는 것의 힘, 글쓰기의 치유를 전해준다. 맞아요. 글쓰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 퀴즈는 오늘 숙제 다 읽으시고요. 그 한자 외우시고 또 오늘 한자 다 외운 친구는 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